일본으로 여행 간 중국인들이 조기 귀국하는 데 이어 중국인들이 일본 여행을 대거 취소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대부분이 일본 호텔 예약을 취소했고 중국 항공사 역시 일본행 항공권을 환불해주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수수료 없이 환불해주는 것 자체가 대지진 전조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일본 해외 관광객 수가 1,700만 명을 넘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던 일본 관광업계는 하루아침에 울상에 빠졌습니다. 취소에 이어 환불 사태가 터지며 언제 회복될지 기약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관광업이 아닙니다. 최근 예측된 일본의 대지진 가능성은 한국을 비롯한 인접국들과 일본 해류의 영향을 크게 받는 미국까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이 이런 종류의 전국적 경보를 발령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안이 갈라지고 산사태가 이어지면서 자동차와 집이 흔들리고 고속열차가 멈추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사재기로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상되는 난카이 지진의 규모는 엄청납니다.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일본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극심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관서지방과 일본 남부 지역은 광범위한 파괴가 예상되며 아무리 철저히 대비해도 피해를 완전히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일본의 국가기반 시설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는 일본 봉쇄에 대한 논의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대지진으로 인한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적인 사고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대규모 난카이 지진의 가능성을 예측해왔으나 그 엄청난 규모로 인해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가 너무나 커서 일반적인 대비책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2021년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지진조사위원회는 향후 30년 이내에 난카이 트로프에서 규모 9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70%로 예측했습니다. 이어 2022년에는 40년 내 발생 확률을 90%로 상향 조정하여 일본 전역에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2023년까지 예측된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는 안도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진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진 발생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지각판이 지속적으로 하강하면서 에너지가 축적되다가 임계점에 도달하면 급격히 방출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로 인해 일본 내에서는 불안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난카이 해곡은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 규슈 동부에어까지 이어진 섭입대로 이는 지각판이 서로 아래로 미끄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전 세계 지진과 쓰나미 대부분은 지각판이 움직이며 발생하고 가장 강력한 지진은 섭입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진 발생 원리에 따르면 난카이 대지진은 이미 오래전에 발생했어야 할 시기를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00년 주기로 발생하는 대지진이 150년이 지나도록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추가로 50년 동안 더 축적된 에너지가 한 번에 방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며 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내 다수의 원자력 발전소 존재와 과거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오염수 방류 유출이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일본과 해외 지진 전문가들에 의해 대규모 인명 피해에 대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학자 허버드 교수는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사망자 수가 3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지진의 잠재적 위험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의 심각성을 하나의 시나리오로 가정해 발표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그는 난카이 대지진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면 일본 멸망 시나리오까지 번질 수 있다며 강력한 대비 체제를 촉구했습니다. 하버드 교수가 발표한 시나리오를 요약해보면 난카이 해구에서 규모 9.1의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즉시 최대 규모의 쓰나미 경보가 발령됩니다. 도쿄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강한 진동이 감지되며 태평양 연안 지역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대피 명령이 내려집니다. 두세 시간 만에 최대 30m 높이의 쓰나미가 시코쿠, 규슈, 혼슈 남부 해안을 강타하는 동시에 오사카, 고베 등 대도시 저지대 지역은 침수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등 태평양 연안의 원자력 발전소들은 비상정지 사태에 돌입합니다. 대지진 6시간에서 12시간 내 사망자는 수천 명, 실종자는 수만 명에 달하며 도쿄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은 정전 및 통신 두절로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고속도로, 철도 등 주요 교통망이 마비되고
화재 발생으로 도시 곳곳은 쑥대밭으로 변합니다. 대지진 발생 24시간이 경과하면 위기가 심화됩니다. 사망자는 1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실종자는 수십만 명에 달하며 식수, 식품, 의약품 등 생필품이 모두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 원전 냉각 시스템 고장으로 방사능 유출이 우려되고 여진이 지속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합니다. 대지진 일주일이 지나면 일본 전역에서 대규모 피난행렬이 발생합니다. 최대 한개월 내 복구가 되지 않으면 일본은 정부 기능 상실로 더 이상 재난 대응이 불가능해집니다. 위생 문제가 심각해져 전염병이 확산되고 경제활동이 중단되며 엔화 가치가 폭락합니다. 이후 일본 GDP는 50% 이상 감소하고 인구의 대규모 해외 이주로 인구 구조가 급변합니다. 도쿄를 포함한 주요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붕괴된 글로벌 공급망은 주변국으로 이동하며 그들의 도움이 절실해집니다. 이 시나리오는 하버드 교수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당연히 실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방제 시스템을 제대로 축적해야 할 것인데요. 문제는 일본의 대응입니다. 임시경보가 발령되거나 지진이 임박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잘못된 안정감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사카 대학 재난예방 전문가 스기모토 교수는 후쿠오카에서 일할 때도 지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난카이 근처의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았고 주민들은 지진 대비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데요. 또한 지난 1월 발생한 노토 지진 이재민들이 아직도 제비 없이 피난민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일본 대응 시스템의 허점을 호소합니다. 일본 정부는 긴급 대피령을 내리면서도 평지로 나가라, 건물 안에 있지 마라, 공원에 모여있는 게 낫다라는 말만 반복할 뿐 무책임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 주요 인사들이 이미 일본을 떠났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나가사키 원폭 관련 행사에 국회의원 3분의 2가 불참한 데 이어 재해 대응에 전력을 다해야 할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 총리를 퇴임한다고 발표한 뒤 일본을 떠난 정황이 발견돼 큰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지난 동일본 대지진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가 무책임한 대처와 거짓말로 은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진도 7.3의 지진이 발생한 뒤 예상을 크게 웃도는 쓰나미가 올 수 있다는 도쿄 전력 내부의 연구 결과가 나왔지만 일본 정부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아무 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9.1의 대지진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의 수소 폭발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정보를 은폐시켰고 도쿄 전력 사장은 잠적해버렸죠. 결국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일본은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이 사태의 수습이나 공익과는 거리가 먼 뻔뻔한 대응을 하고 말았는데요. 주변국들을 위해서라도 일본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바라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